지금까지 방법을 몰라서 못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계속 남들과 다른 생활을 해야 되고요. 친구들 놀러 갈 때 가시면 안 되고요. 막 친구들 막 마라탕 좋아하니? 넌 먹지 말아요 그냥. 그 뭐 남들 하는 거 다 쫓아다녀가지고는 공부할 시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꼰대 같은 소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남들이 맛있다는 거, 남들이 좋다는 거를 전국적으로 지금 쫓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고3까지는, 입시까지는 그거 쫓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나만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영어로 따진다면은, 수능 영어 이제는 고1, 2이기 때문에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렵죠. 초중등이랑은 아예 다른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느끼셨을 겁니다. 초등에서 중등에서 무슨 짓을 했더라도 수능 영어는 어려워요. 그게 팩트죠. 세상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지금 어디 초등 근처에서는 막 지금부터 뭘 하면 수능 영어 1등급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이제 바로 알아요. 장난 아닙니다. 특히나 고2 정도 되면은 야 이거 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난이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능 영어 1등급 받으면 너무나도 유리해지죠. 수능 최저에도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정시에도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1등급의 비율은요 12%였을 때도 있고요 6%, 7% 그리고 작년에는 4.7% 올해가 조금 장난이 아니었죠. 6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 1.47 나왔어 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재수생까지 끼고 1.47 그리고 9월은 10%가 넘었습니다. 10% 넘었더니 바로 변별력 떨어졌다고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렇다면 저 중간쯤에서 형성이 돼서 결국 1과 10의 중간이니까 5% 정도에서 7% 사이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뭐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이래요. 한 번 어렵게 한 번 쉽게 내가지고 난이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결국에는 5%. 결국 우리의 목표는 전국 5%에 드는 겁니다. 전국 5%? 우리 학교 1등 돼야 돼요. 이게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진짜 입시를 잘 모르세요. 그 입시를 모른다는 게 기대로 이어집니다. 기대. 초등에서 중등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 1등급도 당연히 받고 막 수학도 잘하고 막 중등에서 영어 떼고 고등 가서 수학하고 막 해서 엄청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의 도전이라는 게 엄청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대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어 1등급 나오잖아요. 장난 아닌 겁니다. 진짜로. 전국 5%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제일 잘하는 거야. 제가 42세 남성 중에서 전국 5%에 뭐가 들겠습니까? 뭐가 들겠어요? 근데 얘가 1등급 나와서 이 완전 가문의 진짜 역사를 지금 새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등급이 아니라고 실망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소름 끼치게 대단한 건 아니었구나 우리 아이가. 그냥 정상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안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저를 만나지 않고 안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수능 영어 정도는 얘가 막 1등급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걸 못하는 아이에게 실망하죠. 그럼 걔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그 다른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오래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막 엄마가 학원 알아봐주고 막 옆에서 막 코칭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빈말이라도 딱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누가 행복할까요? 전교 1등 행복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전교 1등 아이가 막 모의고사 2, 3등급 나고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막 진짜 막 쏘아보면서 너 그래가지고 진짜 의대 가겠니? 뭐 이러면은 아이는 바들바들 떱니다. 성적이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부모님이 안아주시면은 아이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도전입니다. 이번 수능도 비슷하게 끝이 나겠죠. 한 5% 안에 드는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깨달아야 돼. 고1이라면 특히 깨달아야 되는 게 생각보다 1등급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지금 1등급에 몇 명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고3 정도 되면은 전교에 200명 중에 1등급 단 한 명도 없어요. 보통은
그게 보통의 현실입니다. 이 5%라는 거는 그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 웬만한 뭐 광역시라도 일반고 200명 중에 영어 1등급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선생님 5%니까 5%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십 프로의 1등급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반고에는 1등급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도전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1등급 너무 적죠? 왜 그럴까? 저는 첫 번째 여기서 걸려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공부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뭘 할 것인가? 오늘부터 뭘 할 것인가? 남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말 문해력을 벼락치기 해야 된다. 왜? 시간이 1년, 2년 남았습니다. 지금 막 독서를 막 너무 많이 해도 좋겠지만 영어로 따진다면은 요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익숙하시죠? 우리말 해설지예요. 모의고사의 우리말 해설지입니다. 특히나 모의고사는 31에서 34번 빈칸이 어렵잖아요. 이거요, 생각보다 우리말로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지금 고1, 고2 친구들이라면은 특히나 어렸을 때 저처럼 책을 많이 안 봤다. 그러면은 우리말 해설지를 계속 공부해. 그러면서 우리말로도 빈칸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그 논리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친구들이 영어로 먼저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맞추고 어떤 건 막 틀리고, 이게 왜 틀렸는지도 잘 몰라. 근데 다수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말로도 못 푼다고요. 고1, 고2 친구들 고3 거 보세요. 우리말로 고3 거. 왜냐면 고1은 특히나 너무 쉬워.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보면은 너무 쉽다고요. 고3 거를 우리말로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똑똑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책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저요, 책 많이 안 봐요. 근데 이거는 제 업이니까 이거를 10년 이상 본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정말 편견이 있는 게 수능 영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콩글리시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원문들이 다 있어요. 수능 영어 문제들은 전부 다 원문들이 인문, 사회, 자연, 과학 이런 분야에 대학교 1학년, 미국 대학교 1학년 정도가 볼만한 전공서적의 입문서 정도 수준에서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보면은 똑똑해진다고요. 가령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 계속 나와. 계속 나옵니다. 진짜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Natural Selection Theory라는 것을 자연 선택설을 딱 보기만 해도 뻔히 아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문해력을 먼저 기르자. 그리고 글을 읽으실 때요, 이게 어릴 때 책 많이 본 친구들도 왜 수능에서 자꾸 어려움을 겪냐면은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빨리 소재를 파악해야 돼요.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글에 AI 막 3번 이상 보여요. 그럼 AI, 인공지능에 대한 글입니다. 그걸 먼저 파악하고, AI는 주제가 될 수 없죠. 그 AI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건지 아니면 AI가 우리의 미래를 좋게 만든다는 건지, 소재에 대한 주제, 소재에 대한 생각, 요렇게만 딱 합쳐도 답이 나오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만 보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지문의 우리말인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되게 중요한 본질을 알려드릴게요. 이거요, 같은 말 8번 하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잖아요. 8문장이잖아요. 같은 말을 8번 한다고요.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떡볶이보다 맛있는 걸 찾기 어려울걸?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8번, 10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제 파악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먼저 파악을 해요.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이렇게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해가 쑥쑥 되기도 하겠지만 저도 소재 잡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딱 그렇게 주제를 파악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능력. 제일 먼저 뭐 한다? 우리말 문해력을 높인다. 어렸을 때 책 안 읽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의 두뇌는 말랑말랑해요. 두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소재인 거 아시죠? 그 두뇌의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가소성 계속 나옵니다. 두뇌가 말랑말랑해서 지금까지 내가 핸드폰에 두뇌가 절여졌던 게임을 했든 다 필요 없고 지금 계속 보잖아요. 엄청 똑똑해집니다. 엄청.
이제 영단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부 얘기에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쏟았냐면은 진짜로 영어는요 영단어만 완전히 마스터해도 해결되거든요. 기출 단어장 1개, 기본 1개, 뭐 심화 1개 이런 식으로 한 2권 정도만 박살내도 1등급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싸움입니다. 영단어 암기는요 결국에는 자기가 안 하면 누구도 못 도와줘요. 뭐 자기가 머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컴퓨터 저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와도 그거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을 못 하죠. 이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곰과 호랑이가 인간 되려고 그거 쑥 먹은 거 아시죠? 마늘 먹은 거 그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해야만 해. 근데 그걸 못 하죠.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 안 외워줘요, 외워도 까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마 얼굴 기억하죠? 아빠 이름 알죠? 됐어요. 집 잘 찾아가죠? 기억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 내가 보면 외워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의대생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거든요. 토크쇼 같은 데서 영단어 어떻게 외웠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딱 한마디 합니다. 될 때까지 외웠다. 그게 될 때까지라는 게 개인 따라 다르겠죠. 누군가는 10번, 20번, 30번일 텐데 그런 게 되게 달랐습니다. 사실 의대생들이 제일 공부 잘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도 제가 참 많이 듣는데요. 의외로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 되게 뻔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집중했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했다, 뭐 될 때까지 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것도 남들은 뭐 6주 준비할 때 나는 8주, 남들이 8주에 나는 10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그거 고통이잖아요. 남들보다 고통을 더 큰 명분을 바탕으로 잘 참아냈던 겁니다. 재능이 내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주변보다 더 많이 공부할 생각들만 했고 어려운 과제에 부딪혀요? 그냥 될 때까지 한다 이거야. 근데 명분은 그대로 확실하잖아요. 의대를 간다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결국에는 단어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수능 문제의 단어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1인데 obscure 이 정도의 단어를 안다? 꽤 하는 겁니다. 꽤 하는 거야. obscure 하면은 모호한,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다면은 단어 학습이 꽤나 되어져 있는 것이다. 아쉬워요? 못 맞춰서? 그러면은 extent 요거는 모르면은 지금 고등 수준이 아닌 거예요. extent 정도, 범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수능 기출 같은 데에서는 to the extent that 하면은 뭐뭐 하는 한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왜 알아요? 10년간 봤으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보잖아요. 알 수밖에 없다. 근데 extent 모른다? 아직 고1 수준도 단어가 안 된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어를 몰랐던 거구나. 어머, 아이들은 이유를 막 찾거든요. 엄마 영어 못했지, 아빠 공부 못했지, 지금 여기 주변에 좋은 학원 없지, 이런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만 그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단어를 안 외웠을 뿐이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단어를 외워야만 하는 그 고통을 참아야만 하는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대생들도 말합니다. 어릴 때 무슨 영어 공부를 했든지 간에 수능 영어에는 단어 암기가 제일 도움됐다. 당연하죠.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단어 다 알면은 끼워 맞춰도 돼요. 단어에서 끝이 난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내가 이제 모의고사 등급을 좀 높여 나가야 된다. 이거요 정말 조언을 하자면은 2부에 이제 재훈쌤 오셔가지고 입시 얘기해 주실 텐데 내신 챙기면서 수능 성적도 높인다. 이게 최고의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얼핏 들으면은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내신만 챙기기도 너무 힘든데 이게 되나? 라고 하지만 아니다. 핸드폰만 꺼도 다 할 수 있다. 핸드폰 끄고 그리고 밤에 늦게 자고 이런 거 진짜 바보 같은 전략이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잘 안 일어나면 교복 입고 자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수능까지를 무조건 잡아 나가야 돼요. 이 성적을 올려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능 최저라도 더하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 아시죠?
영어에서 한 2등급 정도 나온다?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 대충 아시죠? 그거 절반밖에 안 돼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2, 3등급 맞추는 친구들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영어 한 2등급 나온다? 대박인 겁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듣기부터 다 맞춰야죠. 제일 안타까운 소리, 자꾸 듣기 틀렸대. 듣기 틀리면은 2등급 안 나옵니다. 1등급은 당연히 안 나오고요. 듣기를 혹시 틀린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것의 발음 symptom 정도죠. symptom. 근데 내가 만약에 사인프톰 이렇게 외웠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runny nose를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콧물인데 뭐 누군가는 막 달리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발음을 모르거나 의미를 모르면은요, 이게 이제 EBS 가시면은 기출문제 듣기 대본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듣기를 한 문제라도 내가 고 1, 2인데 틀린다, 이것부터 17개 다 맞춰야 돼요. 제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symptom 있고 여기 runny nose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를 중학교 때 뭐 사인프톰즈라고 외웠어요. 그러면 symptom 뭐지? 그래. 하는데 밑에 runny nose에서 뭔지 아시죠? 쭉 끝났어. 뭔지 아시죠? 다 잘 듣고 있다가 가면 7번 별표 나중에 다시 보기 이러면서 계속 생각나는 거 아시죠? 이거 아까 뭐였지 그거. 그러면서 이제 8번 영양 받고 또 이러다가 이제 뭐 두세 개 틀리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대본부터 잡으셔야 돼요. 아니 결국 이 문제도 symptom 말고 runny nose 알면은 이게 풀리는 문제였고, 사실은 여자가 산책할 수 없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거든요. I need to visit. 나 방문해야 돼. police station. 경찰서를 방문해야 돼. 그래서 이걸 못 가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답을 놓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도록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대본에 모르는 단어, 모르는 표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발음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중학교 때부터는 어려운 단어를 눈으로만 외웠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잘못 알고 있다고. 솔직하게 저도 그런 게 꽤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쉬운 단어는 귀로 들었는데, 어렸을 때, 초등 때 어려운 단어를 눈으로 보다 보니까 발음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들었을 때 이거 뭔 소린지를 모르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진공이 vacuum이라면 누군가는 바쿰 이렇게 외웠거든. 그러면 그건 안 들리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자, 듣기 잡았죠? 그러면요, 고난도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도전해라. 딱 이거죠. 고난도,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어휘, 함축 의미. 수능은 지금 5년째 고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어려운 거를 먼저 도전하지 마세요. 빈칸 4개잖아요. 3개 틀려도 1등급 나와요. 근데 1등급이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것도 많이 틀린다는 소리잖아요. 쉬운 것부터 잡아 나가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에 접근할 때 덤벙덤벙 빈칸부터 풀어. 아니지. 쉬운 거 다 맞추고 마지막에 어려운 거에 도전해야죠. 마치 핫도그 먹을 때 겉에 빵 다 먹고 소세지 마지막에 먹는 친구들 있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알짜배기 남겨놔야 돼. 제일 어려운 거 남겨놓고 딴 거 다 잡아먹고, 듣기 잡아먹고, 그 다음 거 다 잡아먹고, 제일 어려운 거 마지막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나중에 고3이 돼서라도 빈칸 겁먹을 필요가 없지. 4개 중에 3개 틀려도 되는데, 그래도 1등급이 나오는데요. 2등급이 목표라면 이거 다 틀려도 되는데요. 근데도 2등급도 드물잖아요. 왜요? 딴 것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다 잡으시라. 단계를 딱 정리해 들고 갑니다. 자, 오늘부터 뭘 할 것인가? 0단계 핸드폰 끄기. 장담합니다.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가 대표적으로 공부할 때 끄거든요. 그래서 저랑 연락하는 매니저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막 48시간 있다가 답하고 막 이러거든요. 공부할 때는 끄는데 거의 공부하고 있으니까 거의 꺼 있어요. 연락 안 받아요. 연락 받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저도 집중 잘 못하거든요. 어릴 때보다 산만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꺼야만 합니다. 그거까지 켜놓잖아요. 3시간 중에 2시간 반을 공부 안 해요. 계속 쿠팡 가서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런 거 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꺼야만 합니다. 영단어 암기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우리 보기로 했잖아요. 한 10지문 정도는 독서하듯이, 그게 우리의 독서인 거야.
그게 우리의 독서가 되는 겁니다. 빈칸 문제 31에서 34번을 계속 한번 우리말로 보면서 이게 답이 왜 4번인지가 우리말로 먼저 정리가 돼야만 해요. 그건 강사인 저도 하는 작업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영어 이전에 이게 답이 5번인 논리가 우리말로 정리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문법 구문은 왜 익히냐면은 저거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다 있습니다. 문장 해석을 위해서 그래요. 수능 장르 대박 구문, 수능 장르 대박 노트, EBSI 가면은 전부 다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장 해석이 아직은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강의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독해에 도전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 이 기출 교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거의 1, 2, 3단계에서 끝이 나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독해를 덤벙덤벙 하는데 0에서 3단계에서 웬만하면 결판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0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고민될 거거든요. 이걸 내가 끌 수 있나? 끄고 한 3일만 생활해 보세요.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다르네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실 거고요. 지금 친구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죠? 괜찮다. 괜찮습니다. 대학 가서 많이 또 사귀시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좀 생활을 해봅시다.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핸드폰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국엔 이게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던 것은, 공부해왔던 것은 어쩌면은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공부를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행 다 쫓아가고 좋아요 누르고 이러면서 내가 보냈던 그 시간들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목적이 생긴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원래라는 말을 진짜 싫어해요. 저도 원래 좀 뚱뚱한 편이거든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왜? 그 말이 나를 가두는 거야. 저 원래 고3 때 90kg가 넘었었거든요. 지금도 노력하지만 못 참는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기차 타고 갈 때 저기 편의점을 10번을 들어가다 나옵니다. 먹을까 말까. 그리고 새벽 2시에 꼭 먹죠. 아까 먹을 거 이러면서. 근데요, 저조차도 원래 난 뚱뚱했으니까, 원래 나는 먹을 거 좋아했으니까 이런 말을 진짜 안 하려고 해요. 나 원래 공부 잘 못했으니까, 원래 집중 잘 못했으니까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변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변합니다.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드라마 20부작이면 여러분들 지금 드라마 2회 정도밖에 안 했어요. 왜? 유년 시절은 1회 정도 온 거 아시죠? 드라마, 제가 또 드라마 많이 보거든요. 주인공의 유년 시절 그 1회 분량밖에 안 돼요. 이제 커서가 본격적인 야망과 이런 거 시작 아닙니까?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이걸 왜 참아야 되지?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른 돼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제가 김해에 지금 8시간 전에 왔거든요. 8시간 동안 공부하다 온 거야. 이걸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 왜 이렇게 참아야 되지? 왜 이렇게 공부해야만 하지? 저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나름. 그 목적이 커요. 참고 공부하면 그럼 강의를 더 잘하게 되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힘들 때는 또 생각이 나. 놀고 싶다. 이거 왜 참아야 되지? 그때 또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실 고격점제를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도 들어갔고요. 선택을 했겠다, 그렇죠? 어제 막 항상 고민하고 막 지금 접수받고 있을 텐데 뭔가 내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서요 생각을 막 당연히 해봤어요 지금. 근데도 아직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아직은 공부를 다부지게 못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하세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냥 주어진 인생 살지 말래요. 악착같이 찾아보래요. 온갖 거 뒤져보래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뭐냐? 눈만 뜨면 이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찾아보고요.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 찾아가서 만나도 보고요. 찾기만 하면은 고속도로처럼 눈앞에 뻥 뚫린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달리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 하셔야 되는 일은 악착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넘기고 있을 시간 없어요. 보통은 독서를 입시에서도 이제 2부고 시작할 텐데요. 입시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요? 성장하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진로 못 정했어도 상관없어요. 정승길이라는 학생이 진로를 못 정했기 때문에 고3 동안에 책을 한 100권 봤어.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착같이 찾으셔야 되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힘드는 얘기 해드리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안성재 셰프를 모르셔야 되는데 아신다면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 요리사라고 평가받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요리 예능의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요리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군대 전역한 다음에 그러셨대요. 군대 전역한 다음에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자동차 기계공, 메케닉 하려고 학원 등록하고 그 학원 가던 첫날에 저긴 뭐야? 요리 학교였습니다. 그때가 요리 첫 시작이래요. 운명적 만남이죠. 근데 좋아하는 걸 찾기만 하면 한 10년 정도 사람이 모질게 노력하면 우리나라 최고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20대 중반에도 찾고요. 누군가는 40 넘어서도 찾고요.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정말 원하는 길 그리고 나의 모습 그걸 찾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독서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공부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EBS에서 더 좋은 강의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